쌤튜브. 대화라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내 감정을 잘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진실성. 이게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감정에 대한 얘기,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춤이다. 그거는 우리 둘의 관계를 목표로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통은 감정을 교류하는 거예요. 이제, 왜 소통이 감정을 교류하는 거예요? 잡담하는 건데. 그럼 그건 1단계. 의사소통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1단계는 잡담을 하는 거죠. 아무 얘기나 발로 뻥뻥 공을 그냥 아무 데나 차기만 하면 돼요. 공이 굴러가기만 하면 돼. 그냥 이리 굴러가든 저리 굴러가든 주워 오든 말든 공이 굴러가기만 하면 대화는 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때, 그래서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잡담이라는 그 책에, 스몰톡이라는 책에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되고, 얘기의 주제와 결론도 필요 없고 아무 때나 맺어도 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아무 때나 맺어도 되고, 끝나고 뭐만 남으면 되냐면, 오늘 얘기 잘 풀렸어. 그냥 분위기 괜찮았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1단계 의사소통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2단계는 그거보단 약간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잡아. 서로 이 사람이 책에 관심이 있구나. 나랑 그 부분이 같네?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책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책 읽으세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아는 애가 얘기의 주도권을 잡아요. 책을 좀 더 읽었어, 내가. 그러면 그잖아요. 그 작가가 참 좋고요. 저쪽 작가가 좋고요. 그래서 막 얘기 주도권 걔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지식이 많은 애한테 밀려. 그러면서 정보 교류가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잘 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잘난 척을 서로 하는 그런. 이건 관계라기보다는 수업이라고 일종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관계를 맺었다고 하기 약간 애매한,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거는 내 애가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그 얘기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으면 안 나가게 되는 그 모임에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3단계부터가 이제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가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이 중요해지는 단계예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의사소통의 3단계. 여기 쓰진 않았는데 뒤에 나와요. 의사소통의 3단계는 개인적인 영역인데, 그거는 조금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은 일이 지금 없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 정보만 교류하고 계시거나 아무 때나 끊어도 되는 잡담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관계를 아직 맺지 않은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맺는 이 3단계부터 감정이 교류가 되고, 그래서 소통은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 남죠.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다음에 또 대화하고 싶어. 어떤 때는 쟤 정말 냉정하다. 나 2번 다시 쟤랑은 얘기 안 할래. 뭔지 기분이 왜 이렇게 싸하냐? 뭐 이런 느낌이 남죠. 그래서 소통은 그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남아요. 근데 감정이란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뭔가를 이렇게 할 말을 만들어요. 내가 남편에 대한 감정이 쌓이죠? 자기 오늘 할 말 있어. 이렇게 딱 만들어요. 쫙 몰려오면서 그게 막 이게 끓어요. 그러면서 안 뱉으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그래서 감정은 그걸 우리는 말을 표현하게 하고, 또 하나는 행동하게 해요. 감정이 들면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정을 움직이게 해주면 행동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억하게 해요. 어디에 갔는데 여행을, 감정이 거기에 실리면 그 장소에 알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간 여행은 다 기억이 나는데, 회사에서 간 여행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 그 상사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갔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 기억력이 다른 거든.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의 감정의 레벨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갔던 순간순간 다 기억해. 어디에 들어갔는데 누가 어떻게 나를 맞았고, 그래서 뭐 내가 커피를 거기서 마셨는데 어땠고, 그 다음 장소로 갔는데 어땠고, 막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정이 엄청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다 느낀 거예요. 그걸 지나다니면서. 근데 어떤 사람, 아, 내가 거길 갔었나? 네, 감정이 무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나도 못해. 저희 남편은 저랑 연애를 했는데, 여기 그때 왔었는데 너무 그때 그 사람 너무 괜찮았죠. 아, 왔었나? 아니, 이 인간 뭐야? 나랑 왔는지 누구랑 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만큼 감정이 그 순간에 실려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뇌에는 이 감정이 태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 감정과 함께 기억은 탁 태그가 걸려요. 그래서 그 감정이 실려 있는 기억들은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특히 그 중에서도 뭐 9.11 테러처럼 완전히 사람의 어떤 트라우마를 줄 만큼 엄청난 감정,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그 강한 감정,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들은 섬광기억이라고 해서 번쩍, 절대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평생 번쩍. 기억은 그만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하게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진짜 소통을 하는 단계에서는 감정이 참 중요하고, 근데 감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그 겉을 화났냐 뭐 분노했냐 뭐 이런 드러나는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제 내 감정을 잘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나는데 묶이지 마시고 그 안에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안을 흐르고 있는 깊은 정서를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회사에 내가 입사 동기가 있어요. 되게 잘생겼어. 집안도 좋아. 또 능력도 있어. 모든 사람이 걔만 주목을 해.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평범해. 아무 장점이 없어. 그러면 근데 얘가 회의를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아이디어 뭐 브레인스토밍 할 때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계속 딴지를 걸어 얘가. 근데 딴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하면 내가 흔쾌히 들어. 근데 이상하게 얘가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쌓여. 그럼 내가 화가 나. 계속 화가 나면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벼러. 감정이 이제 계속 증폭되니까 벼렀다가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3번을 해도 화가 들라는데 얘는 2번만 해도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좀 더 그 화라는 겉에 드러나는 거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얘한테 정말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인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얘를 질투하고 있는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화의 그 밑바닥에 사실은 질투가, 또는 걔가 나보다 나은 애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무시라는 감정이,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그 한 번의 화를 낸다고 해서 좋은 관계로 계속 가기는 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감정들을 정리하기 전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감정만을 갖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집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쌤튜브